자, 솔리드웍스 게시판에서 게시판 공지에 솔리드웍스 개인 설정과 마우스, 키보드 사용 요거를 보시면은 먼저 솔리드웍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설정을 갖다가 바로가기부터 확인하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란 그 스케치 메뉴 사용 중에 피처 명령을 바로 끌어다 쓰는 방식이죠. 자, 저는 솔리드웍스를 미리 실행을 해 놨었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가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트 파일 하나 실행해 놓는 게 좋겠어요. 새 파트 하나 실행해 놓는 게 좋겠는데, 새 파트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컨트롤 키하고 키보드 N, 알파벳 N을 눌러서 이렇게 파트 요거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새 파트를 실행하는 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래서 새 파트를 실행해 둡니다. 새 파트를 실행해 놓고 난 다음에 바로가기를 이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옵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 정의를 가야 돼요. 일전에 말씀드릴 때는 풀다운 메뉴 도구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사용자 정의 들어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신속 도구들 중에 톱니 모양 아이콘 있죠? 톱니 모양 아이콘 누르면 옵션 밑에 바로 사용자 정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찾으셨나요? 네. 요거 사용자 정의.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이렇게 딱 눌러 놓고, 자, 두 번째 탭입니다. 사용자 정의 창에서도 두 번째 탭인데, 이 두 번째 탭인데 바로가기 바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이 명령들을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이 있는데, 사용자 정의 화면 대화창에서 여러 개의 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바로가기 바라는 이 탭을 눌러주면은 되겠고요. 바로가기 바를 누른 상황에서 우리는 도구 모음을 뭐로 선택할 것이냐, 먼저 스케치 도구 모음 요거를 클릭해 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자, 이렇게 얘를 첫 번째 하고 얘를 두 번째 하고, 그랬을 때 스케치 바로가기 도구 모음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스케치 바로가기 도움이 이렇게 열리는데, 요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도구 모음을 피처로 맞추고 피처에 있는 이 도구 모음들 중에서 필요한 거를 이쪽 창에다가 끌어다가 등록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해보자면은 자, 이 피처 도구 모음을 선택해 줬고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 내가 스케치를 실행하다가 피처 명령을 바로 실행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런 돌출 보스 베이스 명령을 요런 데다 딱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끌어다 놓은 것 중에 내가 잘못 끄집어냈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허공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구 모음 버튼에서 얘를 클릭해서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드래그 앤 드롭 할 수도 있고, 또 잘못 등록한 것은 끌어다가 여백에 이런 바깥에다가 끄집어 내놓고 그냥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은 얘는 제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편집하는 것들을 해 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등록을 했는데, 돌출 보스 베이스, 회전 보스 베이스, 스윕 보스 베이스, 그리고 로프트 보스 베이스, 돌출 컷, 그리고 회전 컷, 그 다음에 스윕 컷, 로프트 컷. 여기까지는 돌출, 회전, 스윕, 로프트, 그것에 관한 보스 베이스 명령과 함께 컷 명령들을
대응되는 컷 명령들을 바로바로 꺼내는 셈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구멍가공 마법사와 보강대라는 기능을 더 추가해 놓은 것이죠. 여기까지는 등록된 게 저랑 똑같으시죠? 네, 그래요. 자, 요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도구 모음을 설정하던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도구 사용자 정의 바로가기 바라는 탭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내가 피처 탭에 리본 중에서도 피처에 없는 피처 명령들을 꺼내기, 그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 솔리드웍스에서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그 합치기 기능이나 곡면으로 자르기나 두꺼운 피처나 축척이나 이런 거 간혹 가다가 쓰기는 하는데, 솔리드웍스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 이런 명령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명령들이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피처 명령들을 한번 꺼내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역시 사용자 정의로 갈게요. 사용자 정의. 자, 사용자 정의로 가서 명령 탭을 누르는데요. 명령 탭에서도 피처 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명령이라는 탭을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피처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요. 확대해봐야 가려지네. 자, 명령 탭을 먼저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 피처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 버튼들 중에 내가 피처 명령을 사용하는 중에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끼겨 넣는 겁니다. 자, 역시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곡면으로 자르기 이런 거를 내가 꺼냈다 이거야. 그래 놓고 요것도 꺼내 넣은 것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꺼내 놓지만 아차 이거 잘못 꺼내놨네 싶으면 역시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여백에다가 떨궈서 편집, 추가, 삭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뭐 추가했습니까? 합치기라는 피처 명령하고 곡면으로 자르기, 그 다음에 또 뭐 추가했어요? 두꺼운 피처라는 거 추가했죠? 두꺼운 피처. 그 다음에 또 뭐 추가했어요? 축척이라는 거 추가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내가 피처 명령들이 솔리드웍스 기본적으로 설치되었을 때 아이콘들 중에 내가 그래도 나중에 쓰기는 써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꺼내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단축키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단축키를 설정을 하는데 파트에서 한번 하는 게 있었죠. 그죠? 파트에서 단축키를 한번 설정하고 어셈블리도 한번 열어가지고 단축키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랬을 때 파트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를 한번 컨트롤 시프트 S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키를 하나 정하도록 하겠고, 요건 어디서 한다고요? 키보드 탭에서 합니다. 사용자 정의의 키보드 탭에서 해요. 자, 일단 파트에 대한 거를 먼저 할 터이고, 그 다음으로 어셈블리에 메이트 삽입이라는 거 하고 기존 파트 어셈블리 추가하기 요런 것들을 단축키 설정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역시 사용자 정의로 바로 갑니다. 사용자 정의. 자, 그러면 요거에서 키보드 탭이 있죠. 키보드 탭에서 이거는 뭐 카테고리 정리할 필요 없이 이렇게 키보드 탭을 1번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항목에 가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와 S 키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어딘지는 확인하셨죠? 그죠? 네. 근데 요런 거 에러 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내가 컨트롤 키와 S 이런 걸 딱 눌렀어요. 이미 다른 단축키로 저장하기가 저장된 게 컨트롤 S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다른 저장하기라는 명령하고 중복된다. 이미 지정된 것이다. 라고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겠습니까? 현재 거로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이럴 때는 아니요 하고요. 컨트롤 키와 시프트와 S를 이렇게 딱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게 단축키로 아무런 에러 메시지 안 뜨고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셨나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거는 파트 모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살펴본 거죠. 네. 그러면 요거까지는 됐고 확인 버튼 누르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엔 어셈블리에서 단축키를 또 해야 되니까 새 어셈블리 하나 열게요. 컨트롤 N이죠? 컨트롤 N 해놓고 새 어셈블리 템플릿을 선택하고 확인. 자, 어셈블리를 시작하면 이렇게 왼쪽에 이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프로퍼티 매니저가 자동으로 프로퍼티 매니저가 어셈블리 시작이라는 속성으로 열려지게 돼요. 이거 그냥 취소 누르셔도 되고 ESC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단축키 세팅을 할 거니까. 다른 거는 어셈블리 시작은 안 켜지게 이렇게 가놓고 다시 사용자 정의 또 들어갈게요. 사용자 정의에서 키보드 탭을 역시 누르고요. 키보드 탭을 누르고 난 다음에 카테고리를 뭐로 바꿉니까? 삽입으로 바꿔요. 카테고리 삽입. 요거 찾으셨나요? 네. 요렇게 카테고리 항목을 키보드의 카테고리 항목을 삽입으로 바꾸시고 기존 파트와 어셈블리 요거 단축키로 컨트롤 키와 알파벳 E 이렇게 키보드를 같이 누르면 컨트롤 E가 등록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메이트라는 기능이 삽입에 역시 있는데 얘도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와 또 알파벳 A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이트 삽입이라는 단축키를 지정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이상 없으신가요? 저랑 다른 거 없으시죠? 응? 카테고리를 삽입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파트에 단축키 설정하기 하고 어셈블리에서 단축키 설정하기 하고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요거 세팅하는 게 있는데 요거도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웍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최초 파트를 실행을 했을 때,
요거 그 단위를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단위를 물어보는 창이 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하고 MMGS 예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MMGS 예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려고 할 때 이거 내가 맨날 할 때마다 인치 단위인 거를 다시 파트로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아주 죽겠다 이거죠. 아주 죽겠다 이거죠. 그럴 때 방법까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요 화면은 언제 뜨는 겁니까? 우리가 솔리드웍스를 실행할 때 설치할 때 말이죠. 솔리드웍스를 설치할 때 정상적으로 이제 다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요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솔리드웍스를 실행하고 난 후에 최초 솔리드웍스 실행하고 난 후에 동의함 요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에서 파트 파일을 하나 실행할 때 여기 창이 구분하는 거 요거 뜬단 말이죠. 이때 IPS로 선택해 버리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IPS라는 단위계는 뭐예요? 인치, 파운드, 세컨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요거 I는 인치고 요거는 파운드하고 해가지고 무게 단위죠. 파운드하고 세컨드는 세크는 똑같은데 시간의 단위는 똑같은데 요거는 영미권에서 쓰는 거란 말이죠. 요래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요건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에 집에 설치해 놓은 거를 확인해 보니까 우측 하단에 단위계가 MMGS로 안 떠 있고 IPS로 떠 있다. 요럴 때 해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파트도 하나 MMGS로 템플릿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즉 파트와 어셈블리용 또 도면용 이 세 가지에 대해서를 모두 다 MMGS용으로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세 가지를 다 해볼 텐데 이 중에서 파트부터 템플릿으로 저장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 창으로 왔는데요. 현재 제 거는 디자인 트리 상에서 요거를 디자인 트리라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요렇게 클릭이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디자인 트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디자인 트리, 디자인 매니저 뭐 그렇게도 이야기 되는데 요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디자인 트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디자인 트리가 선택되어 있는 거에 보면은 현재가 열려 있는 창이 파트 1로 열려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단에 제목 표시줄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제 거는 해상도를 좀 줄여놔 가지고 다 안 보이지만 여러분 거에는 여기가 파트 1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렇게 여기 제목 표시줄이라고도 할 거고요. 자, 이 두 군데가 파트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이 선택한 창이 파트 창이구나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창이 열려 있을 겁니다. 어셈블리 창과 파트 창. 창을 전환할 때는 무슨 키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탭을 누르시면 돼요. 오토캐드에서 통하듯이 솔리드웍스에서도 여러 개의 창이 열렸을 때는 컨트롤 탭을 같이 누르면 컨트롤 키와 탭을 같이 누르면 창 전환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파트의 단위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측 하단에 요 단위계가 표시되는 여기를 보니까 MMGS라고 떠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은 교실에서 잘 설치를 완성한 거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솔리드웍스에서는 혹시 여러분이 잘못 깔아 놓으셔가지고 IPS로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때 어디서 고친다? 옵션에서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옵션에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옵션에서 바꾸는 방법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톱니 아이콘 눌러서 클릭하고 그리고 문서 속성 가가지고 단위 누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야 돼요. 절차가 좀 복잡하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단순한 게 뭡니까? 우측 하단에 있는 MMGS 옆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요거를 눌러가지고 문서 단위 편집 요거를 선택하시면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 문서 단위 편집 요렇게 누르면 이게 들어온 게 옵션에서 이 문서 속성에 단위 요 항목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MMGS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확인 눌러 놓으시고 얘를 이제는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단위를 바꿨고 이제는 이 단위를 바꾼 MMGS 단위계로 맞춰놓은 이 파트 파일을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게 남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키 뭐로 설정하셨어요? 오케이. 컨트롤 시프트 S 이렇게 눌러봐요. 현재 솔리드웍스 데이터에 카피 파트스 저는 그렇게 잡혀 있긴 한데 여기에서 파일 저장 형식을 파트 템플릿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파트 템플릿이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나요? 파일 유형에서 파일 형식 요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파트 템플릿이라는 요거 거의 위에서 찾을 수가 있죠? 되셨어요? 네. 요거를 선택하면 솔리드웍스에 템플릿들을 저장하는 경로로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솔리드웍스 2016의 템플릿 여기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경로가 자동으로 맞춰졌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파일명을 이제 저장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매트릭 파트 매트릭 그렇게 잡을게요. 파트 METRIC. 자, 요거 그냥 써놓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파트 매트릭이란 말이 뭐예요? 미터법을 쓴다 이런 의미인 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다 하셨나요? 템플릿은 뭐라고요? 파일 형식은 요걸로 해가지고 파일 형식은 요걸로 해가지고 파일명은 파트 매트릭 요렇게 저장하자는 이야기죠. 자, 저장 눌러봅니다. 자, 새 파트 창을 한번 눌러볼까요? 새 파트. 자, 초보에서는 이게 안 떠요. 초보로 돼 있을 땐 안 떠요. 새 파트를 누르기 위해서 새 파일 열기 위해서 나는 고급으로 설정해 놓고 쓴다 그랬죠. 고급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내가 세팅한 MMGS 단위계로 세팅해 놓은 이 파트 매트릭이라는 애를 찾으실 수 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자, 컨트롤 탭 누르셔가지고 어셈블리 창도 띄워주세요.
어셈블리에 대한 MMGS 단위계 맞추기를 역시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셈블리 창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단위 문서 단위 편집 요거 가야 되죠? 그죠? 네? 컨트롤 키와 탭을 같이 누르시면 창이 변환되거나 아니면 어셈블리 창을 닫으셨을 거예요, 아까. 차라리 고를 때는 어셈블리 창을 하나 새로 열어 놓으시고 시작 속성 열려 있는 거는 취소해 놓으시고. 되셨나요? 그러면은 문서 단위 편집 우측 하단에 있는 문서 단위 편집 요거 선택하시면은 역시 요거를 MMGS로 이렇게 설정을 해 봅시다. MMGS로 요거를 선택해 봐요. 일단 뭐 교실의 PC들은 정상적으로 다 돼 있을 테지만 이렇게 MMGS로 맞춰놔요. 자, 역시 이 어셈블리 파일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경로를 어디로 맞춰야 되겠어요? 참, 파일 형식을 뭐로 맞춰야 되겠어요? 어셈블리 템플릿. 요것으로 맞춰야 되겠죠? 어셈블리 템플릿으로 파일 형식 맞춰놓고 솔리드웍스의 템플릿 요 폴더로 맞춰져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아세이라고 해가지고 파일명을 아세이 해놓고 metric 이런 식으로 역시 어셈블리 파일명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파일명은 요거로 바꾸시고 파일 형식은 뭐라고요? 어셈블리 템플릿 요렇게 파일 형식은 요것으로 맞춰달라는 이야기죠. 어셈블리 파일 이름은 요거로 하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것도 역시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어셈블리 창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누를게요. 우측에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솔리드웍스 종료예요. 솔리드웍스 종료예요. 현재 열린 창의 종료는 그 밑에 있는 닫기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요 창을 닫기 누르고 파트도 닫기 누르고 어셈블리와 파트 창 둘 다 닫아놨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도면 파일을 하나 템플릿으로 만들어 놔야겠어요. 자, 새로운 템플릿. 자, 뭐를 열어야 된다고요? 도면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파일에서 도면 찾으셨나요? 새 파일에서 도면 찾으셨죠? 자, 다른 창은 다 닫은 상태에서 도면을 열었습니다. 자, 이거에서도 표준 규격 시트 요거 선택하는 시트 형식 크기라는 대화창이 하나 떴어요? 그죠? 요거에서 일단은 A3 정도를 그냥 클릭해 놓고 A3 정도를 클릭해 놓고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한번 클릭해 놓고 표준 규격 시트에서 A3 한번 클릭했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요거를 선택합니다. 새 파일 할 때 도면을 선택하면 방금 보고 있는 것처럼 시트 형식 크기라는 대화창이 언제나 뜨게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 표준 규격 시트에서 A3를 먼저 한번 선택했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로 2번 한번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가 종이 크기가 결정이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모델 뷰를 선택해 달라고 그 프로퍼티 매니저 창이 하나 떴어요. 요거도 역시 취소 한번 눌러 놓으시고, 이것도 여러분이 매트릭으로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역시 뭐로 갈까요? 문서 단위 편집이죠. 문서 단위 편집이죠. 요거 딱 눌러가지고 MMGS로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요거 확인 눌러놓고, 자, 다른 이름으로 역시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형식은 뭐로 바꿔야 돼요? 도면 템플릿 찾으셨죠? 네, 도면 템플릿 이렇게 바꿔놓고, 파일 이름은 드로우 매트릭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이름은 드로우 매트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면 템플릿으로 파일 형식 맞춰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를 전부 다 MMGS 단위계로 맞추는 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열어놨던 도면 파일은 닫았고요. 컨트롤 N 눌러보세요. 어때요? 파트가 없어요? 이렇게 템플릿들 중에 내가 설정한 것들이 다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템플릿을 맞추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해야겠네. 다음 시간에 이제 애드인 이야기 잠깐 하고 그러도록 할게요. 애드인 그냥 잠깐 이야기하면 되니까 뭐 잠깐 이야기하고 쉬도록 하죠. 뭐. 일단 예를 들어서 이 파트 파일을 열어놨다 칩시다. 새 파트 파일을 하나 열어놨다 칩시다. 솔리드웍스를 설치하고 애드인을 갖다가 바꾸는 거, 애드인 설정을 활성화시키는 거 한번 해봤죠. 그것도 역시 톱니 아이콘에서 애드인 요거 눌러주면 되죠. 애드인 요거를 눌러서 애드인 요거를 선택을 해서 우리는 어느 거를 켜기로 했었나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솔리드웍스 툴박스 라이브러리, 솔리드웍스 툴박스 유틸리티 요런 애들을 이렇게 조금 더 키워놓고 오케이. 자, 요 세 가지 보이시죠? 자, 요렇게 얘네들을 시뮬레이션부터 제가 드래그 해버렸네요. 자, 솔리드웍스 툴박스 라이브러리, 솔리드웍스 툴박스 유틸리티, 솔리드웍스 유틸리티 요런 애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왼쪽에 체크해 놓으면 솔리드웍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거를 내가 꺼내서 쓰겠다라고 하게 되는 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클릭해 놓으면 솔리드웍스를 내가 실행할 때마다 이거를 이제 로드해서 쓰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켜는 걸 해봤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켰으면 우리는 어떤 기능을 쓸 수 있습니까? 설계 라이브러리. 그죠? 요거 오셨죠?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툴박스 요거 눌러가지고 툴박스 요거 찾으셨죠? 책 모양 3개 겹친 거 요것이 설계 라이브러리고 그 옆에 볼트 모양 아이콘 그거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열으면은 요거 열으면은 나라별 규격이 이렇게 열리죠. 거기에서도 KS에서 화살표 눌러가지고
베어링을 찾습니다. 요 베어링도 요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볼 베어링을 이렇게 선택해놔요. 볼 베어링 요거 선택하면은 이 하단에 뭐가 뜹니까? 앵귤러 볼 베어링 이런 거 나오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깊은 홈 볼 베어링 60 계열. 앞에 두 자릿수가 계열 번호 맞죠? 그래요. 자, 이 계열 번호 맞춰서 60 계열 맞춰서 요거 파트 작성 눌렀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파트 작성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품 설정이라는 속성 창이 뜨면서 베어링이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여지죠? 요때 우리가 뭐 한번 만드는 거 해봤나요? 크기는 003. 실린더 리칼 보호인 상태에서 표시는 뭐로 되어 있었어요? 상세로 해야지 구슬들이 보여진다 했어요. 그죠? 자, 태준씨 03이면은 안찌른 번호 03이면은 요 안에 내경이 몇 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오, 굿.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한번 확인하는 거 해봤어요.